어렵고 골치 아프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프너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면 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런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장관에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8월 9일 조국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니까 꼭 한 달 만에 임명한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그대로 임명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법치주의 사망. 충분히 예상하시죠?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조국 장관 임명했으니 당장 해임 건의안 내겠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도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검찰의 운명은.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은 과연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해낼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 조국 장관은 자신의 가족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오늘 정치 오프너 순서에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청와대 분위기를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정유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설명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정유미 기자가 취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청문회까지 거치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이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 조국 장관 개인의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한다. 이게 가장 간단한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할 때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임명으로 인한 후폭풍 예상했겠지만 그럴수록 원칙대로 결정한 걸로 봐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역사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 임명을 이번에 철회하면 개혁 타이밍은 물론 동력까지 다 잃게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인사청문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의 시간이 있었는데 월요일은 오늘 오전에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청문회 즈음에 있었던 이 조국 장관 부인의 기소라고 봐야 할 겁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은 물론이고 이 조 장관 가족 등 주변 수사를 좀 계속 강도 높게 해 나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조국 장관이 돼도 이 제대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겠냐, 또 수사는 엄정하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차원에서 좀 고민했을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앞서 보셨듯이 이런 우려를 좀 잘 알고 있다며 이미 검찰이 엄정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니 각자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임명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당장 해임 건의안 내일 태세인데 말이죠. 정기국회 때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안부터 해갖고. 이런 상황 다 알면서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야당의 반발은 조국 후보자를 이미 지명할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종말이란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행을 한 건 어차피 부딪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임명을 철회한다 하면 야당이 잘했다 하면서 물러나고 정권에 협조하겠냐?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사안을 올 국회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청와대 내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명장 수여하고 직접 국민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다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는 없었는데 직접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의 반발보다 사실 청와대나 문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여론일 겁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워낙 갈려져 있었는데 이 강고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 조국 장관의 이 기자회견이나 청문회, 부인 기소 등 어떤 변수가 있을 때마다 여론이 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면 여론을 좀 우호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먼저 한 걸로 보이고요. 또 조국 장관을 둘러싼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대표적인 가치, 공정, 공평 이런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 여기에 실망하고 마음 돌아선 국민들을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청와대 내에서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정유미 기자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청와대 분위기를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SBS 원일이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조국 법무장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말고도 5명의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이 수여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됐습니다. 예. 금융위원장 은성수 장관급이죠.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장관 됐고요.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도 함께 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이종욱, 법무부 장관 조국 맨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부 장관까지 해서 6명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원일이 위원이 설명해 주셨는데 차례차례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모친의 개인연금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여성가족부 장관 이종옥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설명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임명장이 수여된 이 6명 모두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급 인사들인가요? 한 명은 됐습니다. 예. 한 명 됐고요. 나머지 전부 다 안 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하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답답함도 호소를 하긴 했었죠. 7명 중에 6명이 청문 보고서 없이 이제 임명된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명이 모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된 기록 아닌 기록을 또 세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답답함을 토론을 했습니다. 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오늘 임명장이 수여된 6명은 모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참 좋은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명권은 보장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국회도 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달라 이런 취지의 당부의 이야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했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임명장 수여하는 장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무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배우자 같이 오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오늘은 다들 혼자. 배우자가 없이 왔네요.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은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독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국 장관도 그렇고 조성호 위원장도 그렇고 해서 다 같이 그냥 혼자 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예상했습니까? 윤태곤 시장은 예상했습니까? 이까지 온 거 그대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주말 동안의 여권 주위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걸 청문회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짓이 발표하는 거하고 끝까지 이제 좀 고심을 하고 또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해가지고 나온 단락들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형식적인 부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까지 이제 복합적인 고민이었겠죠. 조국 장관 임명 자체에 대한 고민 플러스. 예. 당초 어제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오늘로 넘어오면서 많은 기자들이 혹시 막판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주말에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여러 얘기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기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밀리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고요. 저는 아주 이게 장구 끝에 악수를 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반대하는 민심이 찬성하는 민심보다 더 많고요. 실질적인 여론조사보다 실제 체감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더 많았다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악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손학규 대표가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네, 박근혜 대표가 왜 탄핵당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는지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까지 했네요. 예, 손학규 대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 이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원일이 위원 입장에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가운데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송구하다, 답답하다라는 거는 뭐 심경을 말다는 예. 표한 표현으로 지금 보이고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방점을 원칙을 지키는 거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부분을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개혁성이 강한 인물일수록 청문회에 고생을 하더라. 잘 통과가 안 되더라는 이 말이 대통령의 심중을 담은 그런 가장 키워드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개혁하고자 하는 일을 나와 함께 수행을 했고 그 성과를 냈던 조국을 장관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의혹만으로 낙마시킬 수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 가장 방점이 찍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방점은 예. 서로 갈 길 간다라고 명확히 표시를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갈 길을 가는 거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나와 조국 장관은 권력기관 개편을 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에 세 번째 방점을 찍기는 했습니다. 표현은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 가로 열고 닫고는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미지수겠지만 권력기관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이 설명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설명의 말씀 그 가운데 지금 방금 원일이 위원이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저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민에게 강조했던 두 번째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조국 법무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내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절대 간섭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검찰은 지금 계속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해 나갈 텐데 지금 조국 법무장관이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한다,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이 이런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이 됐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결국은 정부에서는 이전에 박상기 장관하고 김부겸 장관의 합의안으로 나온 수사권 조정안이 있는 것이고 또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하던데 이제는 국회 시간 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관이 설득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건 있겠지만은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논란이 없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강한 상징성 때문에 야권을 설득하기 어렵고 다만 여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 그리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렇게 개혁에 저항하고 막 발목을 잡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총선까지 간다면은 그 또한 일종의 의미가 있고 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이제 헝클어져 버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총선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이제 장관에게 있다면은 인사권이겠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인데 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도 평소 같은 경우에 그냥 장관이 됐을 때 사용하더라도 말 안 듣는 검사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인사권을 과감하게 쓰기에도 쉽지가 않아져 버렸다. 결국 개혁을 하겠다는 건요. 제도적 권력하고 비제도적인 이제 아우라랄까 이런 권위랄까 이런 것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장관이 됐으니까 제도적 권력은 있는 것이고 조국 장관의 비제도적인 권위와 아우라는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좀 비판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거는 이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조국 장관이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장관 임명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국회 입법 사항이에요. 국회로 넘어갔어요.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가서 법사위에서 답변하고 야당 의원도 설득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야당이 조국 장관을 상대할지는 잘 모르겠고
내부적으로 법무부 내부적으로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지금 인사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본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죠. 예. 나는 뭐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검찰과 관련된 사법부와 관련된 뭐 내부 규칙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바꿔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요. 저는 윤태곤 실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영이 검찰 내에서 잘 서지 않을 게 뻔하고요. 조국 수석을 위선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법안 처리를 협조를 당부를 해도 오히려 상대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두 분 다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대단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두 분은 현실적으로 조국 장관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연 검찰 개혁 해낼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원희룡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같이 뭐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장관이 됐으니까 후보자일 때하고는 또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장관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을 좀 옆에서 오랫동안 좀 지켜보면서 그 상황과 이 조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보다 조금 더 안다라는 전제하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법무장관이 조국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법개혁, 그것을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원하지만 통칭 사법 개혁이라고 쳤을 때 사법 개혁의 주체는 국민의 주인인 여야 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법으로 고치는 것이 사법 개혁인 것인데 국민의 대의기관. 대의기관인 국회가 해야 되는 사법 개혁을 법무장관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조국 이래야만이 법무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마무리 질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하려면 가정법입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인 조국 임명을 포기하겠다. 그러니 내가 그토록 원하고 국민들이 그동안 그토록 원해왔었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과도한 권력을 니들도 스스로 내려놔라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명분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 임명권은 그대로 행사를 하겠다. 그런데 검찰은 니들은 왜 권력을 내놓지 않는 논리가 과연 통할 것이냐. 두 번째,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야당의 협조가 가능할 것이냐. 반대로 분열됐던 야당을 직결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전체적으로 뭐 국회에서 해야 될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법무부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또 사법 개혁을 위해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뭐 인사 이야기 말고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요. 법무부 예. 비검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할 거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조국 장관이 많이 신경 썼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계속 이 역설과 역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 지점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 4부가 다 붙어가지고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쪽에서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검찰의 이런 지금 수사가 이런 거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장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역설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비례성의 원리라든지 사법 자제의 원리라는 데 대해 가지고 과연 누가 판단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높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드리는 설명의 말씀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임명장을 수여한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 과연 언제쯤 그것이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기관 개혁 해내야 하겠죠. 그것이 오늘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도 할 것이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그때쯤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비판적인,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대국민 약속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윤석열 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바로 이 청와대와 이 집권당이 임명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인사청문회 때나 임명을 하고 나서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늑대, 뭐 칼춤을 추는 늑대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윤태곤 실장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남용 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렇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를 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조국 수석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예, 뭐 그 말씀 또 뭐 같이 또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면 돌파 선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고뇌에 찬 결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합니다. 대표님, 저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하고 국정조사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건 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그런 국민의 명령 받들어서 국회 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참담합니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는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권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혹시 정기국회 뭐 전면 거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청와대 가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로만 국한해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 간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청와대 가서 항의 예. 시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의원총회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결정이 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일종의 거리에서 규탄 집회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장외 집회를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장외 집회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일정과 연계해서 투쟁은 또 안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없죠. 바른미래당은? 정기 국회 국정감사 남아 있죠. 대정부질을 비롯한 교섭단체 대표연 예. 남아 있죠. 국회 일정을 팽개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가서 항의 집회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당 측의 전언입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추석 연휴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여요. 장외 집회로 할지 국회를 정면 거부할지 원내외 병행 투쟁할지 당장 추석 연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총회에서는 장애 투쟁 안 한다. 그다음에 뭐 의원직 총사퇴 이런 거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의원총회 진행 중인데 벌써 결론을 아는 겁니까? 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역시, 어차피 예. 한국당에게는 되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봐요. 어쨌든 이 정권이 민심과 어긋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한국당의 문제가 더 큽니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인물과 능력이 안 보여요. 결론적으로 보면 8가지를 그 한국당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투쟁 방향을. 8가지나요? 네, 뭐 해임 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장외투쟁, 단식투쟁, 정기국회 거부, 예산안 거부, 의원직 사퇴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해임 건의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는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이거는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임 건의안은 3분의 1의 발의를 통해서 제적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보면
해임 건의안 지금 국회 제적원이 297석인데 예. 과반수가 149석이에요. 과반이 149석. 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를 합치면 민중당 한 명까지 합치면 135석이고요. 135. 네. 자유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평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하면 144석이에요. 예. 그러면 무소속이 지금 18명인데 5명만 끌어오면 해임 건의안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와요. 물론 저렇게 민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상징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내가 해임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시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임 건의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예. 장관의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되고 또 그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보수 야당들에서 국회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상 처음 보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과거에 몇 가지 오버랩 되는 것들이 있어요. 김두관 행자부 장관, 그때는 이제 행자부라고 불렀는데 그 임명하고 그 임명하기 전부터 이제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또 임명하고 해임 건의안 제출하고 이제 사퇴하고 이런 게 조금 오버랩 되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냥 정치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치의 싸움 플러스 도덕성의 싸움이 합쳐진 거. 그러니까 이제 여권 입장에서 힘든 게 자유한국당만 탄대하는 거라면은 기존에 많이 그랬듯이 아주 쉬운 싸움인데 그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럼 한국당은 거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이 국면이 이어지는 동안에 한국당 지지율은 전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떨어졌다. 예. 그리고 여당이 사실은 믿는 구석이 단 하나입니다. 한국당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절대 떨어져 나간 지지층들이 한국당으로 차마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좀 벌충할 수 있는 총선까지는 8개월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벌충 가능하다. 이런 전략적 계산이거든요. 그럼 한국당은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조국 장관 이야기 나오면서 그 어려움이 조금 가려졌고 지금도요. 제가 감히 좀 예측하건데 또 좌파, 독재 이런 이야기 나오면요. 사람들이 또 여권으로 또 쏠릴 거예요. 그래도 이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럴 것이고 한국당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총선 이기고 지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과 상식이 아닌 것의 싸움이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힘이 쏠릴지도 모르겠네요. 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지금 고민도 아까 장서철 소장이 얘기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자유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해임 건의안 발의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보수 야당도 바른미래당과 협조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일단 이 전망을 여러분께 해드리고요.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국 장관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서 좀 비판도 받았는데 오늘도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정의당 반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데이 얘기 나오고 대통령 결정 존중한다. 사법개혁을 반드시. 사법개혁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죠. 결국은 정의당도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 임명을 봐주겠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스노트 접고 눈치 노트 폈다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나온 그 반응이 바로 저 반응입니다. 예, 데스노트를 접고 눈치노트를 폈다. 예. 그리고 또 실리도 챙겼죠. 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정의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권 공조에서 정의당이 이런 비판, 정의라는 말을 빼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까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 것은 사법개혁하라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정의당은 결국은 여권 공조는 깨지 않겠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하는 거는 제일 먼저는 정의당 믿고 한 거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믿고 한 거다. 아무리 지지율 이탈해도 한국당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다. 정치 공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얘기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정의당 2030 세대가 과연 정의당의 선택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정의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다른 목소리도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대의 또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